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령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장소 두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동대사거리에 위치한 김광재 동상공원입니다. 이곳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의자 김광재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김광재 선생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출신으로 의병활동, 일본화폐유통반대, 친일파 배척활동, 사립학교 설립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채보상운동 발견연설문을 작성 낭독하고 부사장 서성동과 함께 1907년 2월 21일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독립지사입니다. 동상의 양옆의 우석에는 국채보상운동 발기연설문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으로 김광재, 서상돈 등이 제안했습니다. 1907년 2월 경상북도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윤필호 등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를 팔아 빛을 갖고자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인해 운동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다른 운동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재 동상공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 위치한 최상집 의사유적입니다. 이곳에는 홍주의병의 의병장으로 활동한 최상집 의사의 묘소와 추모비, 효자문이 있습니다. 최상집 의사 또한 김광재 선생과 같은 보령시 웅천읍 출신이며 1905년 을사을병 홍조상 전투를 치러낸 홍주의병의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장 역할을 맡으며 의병 활동을 펼쳤습니다. 1906년 5월 30일에 벌어진 홍조선 전투에 참가한 의병들 중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9명은 대마도로 끌려가 유폐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홍주의병 대마도 구의사라고 합니다. 최상집 의사는 당시 58세의 나이로 대마도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감형되어 3년 만인 1908년 10월 석방되어 보국에 들어왔으나 후유증으로 병이 들어 1909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그의 고운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2006년 웅천읍 대천리 이곳에 추모비를 세우고 묘소도 추모비 뒤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자 김광재 동상공원과 최상집 의사유적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잊혀질 수 있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암 조광조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입니다. 정치가로서는
산이 낮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으며 강과 하천이 많은 평택. 이곳은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아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재는 역사유적공원,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예를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소사벌 역사유적공원에는 청동기 시대 집터들, 삼국시대 이후 무덤들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를 보존, 관리하여 지금의 멋진 쉼터이자 자연과 한몸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역사유적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발굴했습니다. 고려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청동기 시대 집자리 81기, 원 삼국시대 이후 무덤 231기, 구덩이 110기 등 총 42기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집터들이 낮은 구릉의 정상부와 서면에 걸쳐 폭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집터 내부에는 화덕시설과 저장구덩이, 다양한 형태들의 토기, 돌도끼, 반달 놀칼, 가락바퀴 등의 무기류와 공구들이 함께 발견되었고 가시포 집자리에서는 불에 탄 쌀과 보리도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는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의 토강묘로 백자, 청동거울, 청동수저 등 다양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역사유적공원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사동의 역사적 문화재는 대동법 시행기념비입니다. 이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1659년 영의정으로 있던 김육이 세운 석비로 1973년 7월 10일 경기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동법이란 1608년부터 1874년까지 실시된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곡물로 받던 폐단을 없애고 미국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입니다.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로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줄어들었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습니다. 그 후 영의정이 된 김육은 효종 10년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고 백성을 위하는 그 법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소사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처음 탑이 세워졌던 곳은 지금의 자리가 아닌 현재의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언덕이었고 1970년대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받침돌 귀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차별성이 강합니다. 기념비의 비모는 이민구가 짓고 글씨는 오중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네의 역사적 문화재를 찾아 탐방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는 어떤 역사적 문화재가 있나요?
송병선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았던 우암사적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인 이 식당은 마음을 곧게 쓰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암 선생의 사상인 직사상을 담고 있으며 사후의 강당으로 지어졌습니다. 전면 우측에 위치한 명숙각은 반두각 형식의 건물로 선비들의 공부방입니다.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각도 명숙각과 같이 선비들의 공부방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비들의 공부방을 지나면 심결제와 남간사, 견례제가 있습니다. 남간사는 사적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암 송시열, 석곡 송상민, 수왕 권상아 이 세 분을 모시고 봄, 가을로 제향을 지내는 사후입니다. 기국정은 우암이 손님맞이를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남간정사는 우암 송시열이 유림과 제자들을 모아 학문을 익히던 곳입니다. 평화공원은 일제강점기와 민족분단으로 얼룩진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과 비극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역을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저가 직접 촬영한 강희민 선생 묘 및 주변입니다. 선생은 조선 초기에 뛰어난 학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입니다. 이곳은 연성지입니다. 으로 가게 되면 연성문이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담장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강희민 선생의 행적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곳은 시흥시 향토유적지 8호 광곡지입니다. 강희민 선생이 명나라 사신길에서 돌아올 때 남경지에서 전당웅이라는 연꽃 품종을 들여와 처음으로 심은 곳입니다. 강희민 선생은 연못에 지배를 하게 되었고 세조 12년부터 연성이라 부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7, 8월쯤에 피는 연꽃은 지금은 없었습니다. 강희민 사후에는 사위인 건만형의 후손들이 대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능곡동에 위치한 선사유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능곡동 선사유적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능곡동 선사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 주거들이 집단으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 시기는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 열매채집, 물고기 낚시 등으로 인간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선사유적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는 움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흥대군 묘 및 신도비에 도착했습니다. 시흥시 향토유적 제9호입니다. 이곳은 세종의 8째 아들 이염의 묘역입니다. 영흥대구 이염은 문장과 음율, 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당이 나오게 됩니다. 사당인 경우사의 외산문입니다. 아쉽게도 사당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묘가 있습니다.